네, 다음 순서는 고대하던 토크쇼 순서입니다. 토크쇼 진행에는 우리공화당 당대표이신 조원진 당대표님과 전 한국경제신문 조필, 현 정규제TV 대표이신 정규제 대표님, 그리고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이신 남광규 교수님, 이렇게 훌륭하신 세 분께서 함께 대한민국의 보수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신랄하게 보수를 질타하고 계신 우리 공화당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신 정규제 주필님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광규 교수님 얼마 전에 몽골 학술에 갔다 오신 거죠? 항상 오른쪽에서 대한민국을 걱정하시는 몇 안 되는 살아있는 우리 우파의 교수십니다. 우리 남광규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30분 정도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주제라면 주제라고 보수 정치 또 가치 이대로 좋은가 라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우선 우리 정규제 주필님께서 우선 화두를 좀 열어주시죠. 그것보다 저는 이 우리 당 행사에 오면 늘 기분이 좋아요. 늘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고생은 앞으로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은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온다고 합니다만은 이 요즘은 밤도 굉장히 깊고 지하실도 지하 2층, 3층, 4층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아마 고생하시는 거는 좀 더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그래도 뭔가 즐거운 또는 반가운 뉴스라고 할 것 같으면 영국에도 우리 공화당 같은 당이 하나 있습니다. 영국에도. 근데 대개 이제 신문들이 보수당, 노동당 이렇게만 하니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나이젤 페라지라고 하는 소위 영국의 개혁당이 있는데 물론 우리 공화당하고 꼭 비길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당의 당수가 이번에 천신만고 끝에 14%를 얻으면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당의 전체 투표수의 14%를 얻었는데 그 나이젤 페라지 일성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보수당을 인수하겠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힘당이 저렇게 계속 가겠습니까, 여러분? 국힘당이 이번 오는 지자체에서 단체장, 5대 단체장에 단 한 자리라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 국힘당은 문 닫아야 되는 거죠. 우리 공화당이 자기의 양심을 잘 지키고 자기의 주장을 꺾지 않고 자기의 도덕을 정말 송곳처럼 갈고 있으면 불과 이제 2년 남짓이면 국힘당을 인수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옵니다. 나이젤 페라지가 이번에 30년 만에 국회의원에 힘들게 당선이 됐어요. 그 당선 1승이 내가 보수당을 인수할 거다 이렇게 당선 1승이. 우리 조원진 대표 고생하시지만 그 고생길이 30년 된 거 아니잖아요. 이제 몇 년 됐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은 때가 오고 여러분들이 그러나 후대의 심지를 계속 가지고 계시고 우리 공화당 당원 더 늘리는 운동을 하시고 때를 기다리시면 국힘당을 인수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요즘은 사실은 가장 심각한 것이 너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썩고 부패해서 이대로는 두고 볼 수가 없거든요.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각오를 하시고 더 우리를 갈고 다듬고 기다리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남 교수님.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예측해서 보니까 반갑고 마음대로 이제 한 세달 지났지만은 지난 그 총선을 우리가 또 되새겨 볼 수 있는데 결과를 보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고생을 진짜 죽을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 아마 이제 그 지옥의 문이 열려가지고 올 9월 달부터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성의 시간들이 올 겁니다. 또 우리 공화당이 참 애를 썼지만은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가서 이렇게 지원을 했지만은 아쉽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보통 뭐 총선 대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은 결국 이제 이 국가의 운명과 같이 가는 거고 더 나아가서 아마 저는 앞으로 북한 통일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겪는 하나의 고통의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 그런 얘기가 좀 생각나요. 니체인가가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비극을, 아픔을 극복하려면 더 큰 비극, 더 큰 아픔을 목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여러분 어려운 길을 많이 겪어왔는데 이제 뭐 우리 공화당, 우리 또 자유보수 세력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죠? 이제부터 5월달부터 이제 조금씩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번에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뭐 참 제가 아까 서울대에서 어리석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이 마음속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집권당, 지금 야당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마음 깊은 저 실면에서 이 대한민국 우리의 그 자유와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이거는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가 봐서는 조금씩 꿈틀걸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공화당이 참된 자유 보수 세력의 기치를 들고 대한민국 나아가서 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그날이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찬 기대를,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서 이제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버려야 되겠구나. 저렇게 정의롭지 못한 자들이, 저렇게 용기 없던 자들이, 저렇게 불의에 편성했던 자들이 나라를 팔아먹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죄 없는 수백 명을 감옥에 보낸 자들이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겠다. 이재수 사령관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랑 통화를 했어요.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끝까지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3일 전에 정조희 목사님, 그 젊은 목사님 산소에 다녀왔어요. 우리 공화당은 다른 겁니다. 불의의 세력에 우리는 굴종할 수가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윤석열, 한동훈 당신들 만날 필요 없어. 당신들이 탄핵의 주범들 아니야. 그렇게 했으면 지금 사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타깝다는 말을 넘어서 분노를 느낍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부터 국민의힘을 버려버립시다. 우리 공화당부터 기득권이 아닌 기득권 세력에 억압당하는 그러한 국민들을 대변하면서 정의의 길을 갑시다. 새로운 정당을 만들더라도 국민의힘을 버리는 보수의 가치를 지키되 어려운 국민과 함께하는 그러한 정당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TV 토론 보면서 제가 윤석열 의원한테 좀 아쉽더라고요. 한동훈이 뭐라 하는데 한동훈이 윤석열 의원이나 그 누구죠? 원희룡 보고 검사 신문 하듯이 하더라고. 검사 신문 예스인가 누군가 딱 두 마디로 해라.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너 미쳤나? 검사 대통령 하더니 네가 이제 벌써 대통령 됐다고 생각하는가 보다. 그러고 너 탄핵할 때 수백 명 삼성에 이재용 불러놔놓고 박 대통령을 무시적 청탁으로 엮어놓은 게 넌데 무슨 너무 보수 정당 대표하겠다고 거기 물개박수 치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정신 차립시다. 나라가 망합니다. 정의가 없는 나라, 진실이 없는 나라, 불의가 득세하고 부끄러울 줄 모르는 그러한 나라 망해도 완전히 잘못 망하는 겁니다. 망해도 좀 품격 있게 망해야 되는데 품격 있게 망하기는 날쌘 국민의힘을 우리가 버리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정 대표님, 요즘 마음이 착잡하시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국힘당이 내놓았을 때 윤석열은 절대로 찍을 수 없다 고 주장을 하고 그렇다고 이재명을 찍을 수도 없다. 우리는 윤석열도 찍지 못하고 이재명도 찍을 수 없다. 결국에서는 조원진 찍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에도 배신자들 많더군요. 지금 여기에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부탁컨대 누구를 찍으면 누구가 되지 않을까 있다고 잔머리 좀 굴리지 마세요. 안 되는 거는 안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라도 정신을 반짝 차리고 있었으면 정치가 이런 지경으로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더 심지를 굳건히 해서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조원진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깊은 얘기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대는 아까 우리 정책위 의장 맡고 계시는 안 선생님께서 요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이제 연세가 드셔서 좋게 표현한 거고 미쳐 있습니다. 미쳐 있는데 이재명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뭔 일만 하면 깡패짓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윤석열과 한동훈에게 지금도 쏟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계속 만나면서 꼬시려는 겁니다. 박 대통령님,
최경환이는 요렇게 나쁜 놈이고, 예? 자기가 직접 조사를 했으니까 김기춘이는 요렇게 나쁜 놈이고 하고 모든 자를 꼬실러 바치는 겁니다. 사람은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으면 비참해지거든요. 무슨 말이든지 합니다. 그러면 검사라는 놈들이 그 말을 그대로 가져가서 꼬실러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은 그 얘기를 진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중앙일보에 맥자 쓰는 거를 제가 가만히 보고 한동훈이 이 자식 정말 나쁜 놈이구나, 유머라는 이놈 자식 정말 나쁜 놈이구나, 전부 거짓말이야. 제가 박 대통령이 쓰는 글을 보면서 야, 큰일 났다, 한 인간을 완전히 거짓의 세계로 만들어 놓는구나 하고 정말 기가 막혔어. 거짓말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차마 이 나쁜 놈들을 만나지도 않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그 한동훈이 그 자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를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라고 지금까지 이 허구의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 보수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정말 보수라는 국민들이 자기 양심을 속이고 자기 도덕을 속이고 나쁜 짓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더 좀 고생을 하셔야 돼요. 더 고생을 하셔서 국힘당의 저 어리석은 국민들을 하루빨리 좀 더 건져내고 해서 새로운 정치를 심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정치가 솟아날 수 있도록 고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만큼이나 찬밥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규재도 열심히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구나, 힘을 내도록 하자 하고 용기를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동지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정치 얘기할 때 이념적으로 좌냐 우냐 뭐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얘기가 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인간의 인간성과 어떤 이성이 밑바탕이 조금 있어야지 그런 구도가 성립이 돼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좌우 진보 보수 이런 개념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너무 소위 말해가지고 인간성이 타락된 세계다. 지금 세계는 정치 지도자를 포함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저 녀석이 좋은 녀석인가 나쁜 녀석인가 이런 지경까지 갔어요. 쉽게 와서 이게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기본적으로 선한 바탕 위에서 나라와 우리 이웃과 미래 세대를 걱정하기 때문에 이게 정도예요. 지금은 깜깜한 시면의 길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새 길을 만들고 희망의 터널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수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데, 제가 사실 우리가 뭐 선거 전에 우리 공화당 집회할 때 좀 얘기를 했잖아요. 4월 선거를 예상하면서 그 정확히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사전선거 30% 넘어서면 아마 그 야당이 200석 가까이 먹을 거라고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국힘당은 그때로 얘기했지만 더 이상 우리가 뭐 보수의 어떤 뭐 파트너로서 말이죠. 어차피 유일하게 있는 제도권 큰 정당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었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정말 이 국힘당을 완전히 절연하고 홀로 승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 사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시작은 여러분은 알겠지만은 탄핵 때부터 했잖아요. 그렇죠. 그 탄핵 때부터 8년부터인데 이번에 여러 가지 총선을 보고 지금 뭐 국힘당 경선을 보니까 역시 그 탄핵의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다. 다시 대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가 보수, 자유 세력을 대표하는 우리 공화당은 어떻게 할까 생각했을 때 지난 8년을 어쩔 수 없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비롯되어진 대한민국 국가 살리기였다 그러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가 석방 외쳐가지고 석방됐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전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시자마자 어떻게 다른 신분도 아닌 탄핵의 그 거짓 선동에 앞장섰던 중앙일보에다가 해고를 쓸 수 있을까? 저 그것부터 좀 납득이 안 갔어요. 그래서 사실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는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자연인으로 놓아드리고 이제는 우리가 탄핵에서 박근혜라는 이름을 일단은 빼놓고 됐으니까 이제 정말로 이 탄핵을 정상화시켜 나가는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 나가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8년 동안 또 우리 공화당이 애써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짐을 내려놓고 이제부터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을 진짜 살리는 길로 그리고 아마 이제는 국민들도 또 정치인들도 적어도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 이제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 저변에는 탄핵은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것은 이제 다 자리를 잡은 겁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대한민국 차원에서 바로 세우냐 하는 일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섭섭한 마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담은 이제 완전히 다 지워버리고 정말로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래서 그동안 어쩔 수 없이 보수의 제도권 중심이었다고 하는 국힘당과도 완전히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뭐 그 사람들하고 얘기할 필요는 없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그런 부채에서도 집에서는 우리가 해방됐으니까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 뭐 볼거 뭐 있습니까? 갈 때까지 나갔는데 힘을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면은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싸움은 정치 이념의 싸움도 아니에요. 선과 악의 싸움이다. 이런 싸움이기 때문에 선은 빛은 반드시 어둠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광명의 세계가 열릴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힘을 내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6.25 전쟁을 지휘하실 때 이미 연세가 80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이제 허리도 아프고 다리에 힘도 없고 포기하자. 정치는 젊은 사람에게 맡겨놓고 이제 집에 가서 쉬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승만 대통령도 나이 80에 이 엉망인 정치를 끌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그 대통령 임기가 끝났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났는데도 전쟁 중이라는 이유로 새 대통령을 안 뽑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 중에도 민주주의 다 했습니다. 놀라운 분이에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80에 전 세계 프란체스카 여사가 손가락이 물러 터지도록 타이프를 치고 이승만 대통령은 목이 쉬도록 글을 쓰고 편지를 부르면 이승만 대통령이 부르면 프란체스카 여사가
밤새도록 달표가 져서 손가락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여론을 환기시키고 군인을 불러오고 미군을 불러오고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그냥 뭐 하신 게 아니. 그 여러분들도 내가 나이가 좀 많다 이런 생각 아예 접어놓고 내가 죽을 때까지 좋은 세상이 오지 않아도 좋다. 나는 이 운동을 하다가 죽는다 하는 생각을 하고 계속 고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피곤할 때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어리석은 정치인들을 데리고 지금보다 훨씬 낮은 민도의 대한민국 사람들을 데리고 그 전쟁을 지휘할 때의 연세가 80대입니다.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덕기 상임 고모님이 지금 6시인데 저렇게 오늘 탁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후배로서 참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정규재 대표님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우리 동지들한테 또다시 그 가시밭길을 가야 된다는 말이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도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 손자 손자들한테 이 불의의 나라를 물려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마누라 하나 간수 못해가지고 국민 약속을 했으면은 그냥 용산 대통령실에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국민한테 약속했잖아요. 대통령 되면은 그냥 내조만 하겠다. 그 약속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켜야 된다. 대단히 중요한 약속이잖아요. 대한민국의 국민 대부분이 그 여자분 한 분 때문에 이렇게 혼란해서 되겠습니까? 정말 한동훈 매일 카톡하면서 형수님 하던 놈이 또 그래 하는 것도 아니죠. 이제 우리 공화당이 1년 10개월 정도 아마 지방선거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9월 1일 날 국회에서 대강당에서 전당대회를 하고 새로운 제4기 지도부를 구성을 합니다. 모바일 투표도 하고 현장 투표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년 10월 다음 지방선거 6개월 전에 우리 공화당 아닌 새로운 이 정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당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 합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 깨부수가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금요 이게 한탄할 데가 없어요. 한동훈이처럼은 아니 대통령을 삼성으로 엮어가지고 묵시적 청탁을 만들어내고 아직 검사 기준 목표를 그 텔레비 앞에 와가지고 국민을 무시하기를 그렇게 무시하는 거잖아요. 원희룡 남경필을 필두해서 남경필, 원희룡, 오세훈, 권영진 가장 먼저 탄핵 찬성하고 도망간 놈들이잖아요. 나경원 미국 가서 오락했어요. 이런 자들이 보수 정당이라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되고 거기에 불의의 세력들한테 박수치면서 물개 박수치고 따라가는 사람들 버려버려야 돼. 우리가 버려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지고 있지 말고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버려야 돼. 버리면은 길이 생기는 거예요. 다음 지방선거 전에 길을 만들어내야 돼. 우리 공화당의 정의로움, 진실된 깨끗함
그와 같은 새로운 보수 정당의 태동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공화당을 손잡고 국민의힘을 퇴출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야지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재명 같은 자가 대통령 노릇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언제 국회 대통령이 있고 용산 대통령이 있고 이제는 국민의힘 대통령까지 생기는 요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참았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영화를 데리고 무슨 짓을 하시든 영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외국 국민들을 다 버려도 참자 정신 차리시겠지 하고 참았는데 이 문제는 다른 문제라요. 불의의 세력들한테 타면 우리도 똑같은 불의의 세력들이 되는 겁니다. 불의의 세력은 정의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 탄핵무효 투쟁 무죄석방 투쟁에 싸웠듯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는데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싸울 준비가 되셨죠? 9월 1일 전당대회 이후에 새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또 국민들을 설득하고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동지들께서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 국제정책을 전공하는데 지금 사실 세계 지금 정세가 내일 모레 3차 세계대전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이 우리한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 세계사적인 싸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북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그 2주 전에 통일부 장관이라서 통일부 장관하고 식사하면서 북한에서 작년 11월 달에 배 타고 도망온 23살짜리 아가씨가 있어요. 평양 출신인데 손주. 그 북한의 신세대지. 이 얘기 들어보니까 북한도 말이 아닙니다. 지금. 젊은 애들이 완전히 김정은 북한 체제돼 가지고 대놓고 말이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진통이 더 큰 어떤 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하나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공화당 여러분들이 성공했어요. 성취했어요. 여러분 8년 전에 여러분 제가 기억납니다. 항상 팩기스 들고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외친 게 두 가지잖아요. 탄핵무효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었잖아요. 사실상 두 가지가 다 성취됐잖아요. 여러분. 예, 탄핵이 잘못됐다는 게 다 알잖아요. 요번에 국힘당 후보들 다 나와가지고 난 그때 탄핵 때 어쨌니 말이지 발 빼거나 이게 잘못됐다 다 얘기하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이게 회복이 안 될 뿐이지 사실상 탄핵 무효 내용을 성취한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됐으니까 그걸 우리가 만족해야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좀 나오시고 난 다음에 보여주신 그 행보에 대해 가지고 참 아쉬움과 그런 것이 많이 남지만은 우리가 석방된 거로 만족하고 제2의 도약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말 여러분이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일어설 겁니다. 아마 제가 분명히 이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도 참는 거다 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인내 마지막까지 갔기 때문에 언젠가 국민들이 정말 불처럼 일어섰을 때 우리가 외친 목소리들이 반드시 국민들에게 공병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방금 조원진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8년 전에 태극기를 들고 나온 그 사람들끼리라도 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참 우리의 숙제예요. 숙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연합이나 연대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좀 하나가 돼야만 이기시다. 또 마지막으로 아까 이승만 우리 정규재 주필님께서 사실 여러분 성수해 보세요. 그 모세가 왜 유대인들 탈출 그때 제가 지팡이 하나 들고 70세 때 아마 광야에서 자기 동포들을 구출하러 나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세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다 젊습니다. 우리 조원진 대표님 아직 70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가 했던 그런 그 기적. 왜냐하면 지금 우리 민족사가 보면 그 유대 민족사하고 너무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런 우리 동포들도 구출하고 지금 이 민주화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통일 나아가서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런 민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젊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힘을 내서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잘 나가십시다.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우리 정규재 대표님 마지막 한 말씀 마무리 좀 해주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공화당을 좋아하잖아요. 보통 저희들이 노는 이 언론인들 세계 이런 데 가면은 절들어 물어봐요. 야, 정규재 씨, 정규재 선배, 어떻게 우리 공화당을 좋아하시오? 이렇게 저희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답을 하죠. 야, 우리 공화당 사람만큼이나 그래도 거짓말 안 하고 성실하고 얼마나 착하냐. 그래도 원칙 하나 어떻든 그거 해보려고 노구를 이끌고 저렇게 고생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고마운 일에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양심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세력으로 날 수 있도록 전부 좀 심기일전해서 앞으로 나가십시다. 이제 한 2년 안 되면 이제 지방자치 나잖아요. 지방자치 선거 오는데 국힘당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국힘당을 제가 몇 년 전에 국힘당 떨어뜨리려고 정치를 약간 해 나갔던 적이 있거든요. 국힘당을 떨어뜨리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을 못 떨어뜨렸어요. 민주당이 너무 적게 얻었어요. 민주당이 좀 더 많이 얻어주면 됐었는데 민주당이 너무 적게 얻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국힘당 후보를 떨어뜨려야 돼요. 그 떨어뜨려서 묵사발을 내야 거기서 새로운 싹이 이제 나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지난번 대선 때 저는 조원진 사전투표로 찍고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당 분들이 너무 순진해가지고 어떤 분이 날 붙잡고 고민하시더라고. 날 붙잡고 이러시는 거예요. 야, 윤석열이를 그대로 찍어줘야 되는 것 아니야? 제가 윤석열은 그 자체로 찍어서는 안 될 인간이니까 조원진 찍으세요. 조원진이 그래도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와 있는 인간 중에는 조원진이 제일 나아요. 찍으세요. 그런데 우리 당 당원 수보다 더 적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당 당원들 중에 그래도 야, 이재명이를 찍을 수는 없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손을 다 날리고 있잖아요. 시간을. 그 아까운 역사의 4년 5년을 지금 다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유혹을 받거나 잔머리를 굴리거나 나머지는 하느님이 해줄 거예요. 우리는 원칙대로 하면 나머지 작전은, 나머지 전술은 하느님이 해줄 거다. 저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나머지는 천지신명이 도와주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원칙대로 나가시기를 격려드리고 부탁드리고, 또 당 지도부도 그 원칙의 선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길 겁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드리니까 힘나시죠? 저는 사실은 세상에 하나님은 좀 무서운데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당원들 보면은 저는 한없이 두렵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투쟁을 하고 정의와 진실이라는 가치를 하루도 버리지 않고 보조금 한 푼 없이 부정부패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든 돈으로 운영하는 정당 77년사에 처음으로 만든 이러한 정당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대단히 위대하다, 자랑스럽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진실된 정의로운 국민들 앞에 나는 자랑스러운 사람이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시고 우리 그 길로 가서 끝장을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또다시 가시밭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제 구호대로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갑시다, 여러분. 오늘 오신 구호 한번 외쳐주세요. 구호를 한번 외쳐주세요. 오늘 우선 두 분께 감사를 드리고 동지여러분 잠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